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저널클럽에 준비한 주제는 드럭 사이의 인터랙션을 뉴럴넷으로 구현을 하는 것인데, 특히 그래프 시뮬러티 메저를 이용을 해서 디텍트하는 방식입니다. 마우스를 약간 위로 좀 올리셔. 지금 이쪽에 나와 있어가지고. 네네네. 위로 이렇게. 네네. 네, 앱스트랙은 드럭의 인터랙션이 약물 부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인터랙션을 측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컴퓨테이셔널한 테크닉으로 프레딕트 하는 것이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논문에서는 인접 행렬의 분해를 통한 AMF 그리고 이것을 프로퍼게이트한 AMFP 방식을 도입을 해서 드럭 인터랙션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이것을 드럭뱅크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을 해 보았을 때 다른 기존에 나와 있는 스테이트 오브 아트한 모델에 비교해서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배경으로는 약물 부작용은 미국에서 4번째로 높은 주요 사망 요인으로 이렇게 랭크가 될 정도인데요. 이것은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환자당 1,000불 이상의 금액이 소요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36%에 있는 환자분들이 5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약물 사이의 인터랙션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서는 이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해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고령화되고 있고 특히 많은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 최근 사회에 있어서 이것은 더욱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DDI, 그러니까 드럭 인터랙션을 예측하려고 하는 여러 방식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먼저 드럭 인터랙션의 시뮬러티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의 시뮬러티를 이용하는 방법, 스트럭처 시뮬러티, 그리고 여러 가지 메저된 이런 인자들의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예측하는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선행 연구에서 TMF, UF라는 방식은 이 DDI를 트리플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NLP 방식을 이용을 해서 펀메드나 매드라인이나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런 프리 텍스트를 학습을 시켜서 이것들을 임베딩을 시키고 이것을 DDI 예측하는 것에 사용을 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컴퓨테이셔널한 방식은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가 이 DDI를 예측하는데 실용적인지 그것을 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 저자는 본인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학습해 본 결과 인터랙티브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가 DDI를 예측하는 데는 가장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저자는 이 DDI를 예측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링크 프레딕션이라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요. 여기에서 잠깐 나오는 개념이 그래프 뉴럴넷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뉴럴넷이 여러 가지 벡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후에 여기 레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해 나간다면은 여기서는 그래프 자체를 인풋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노드와 각 노드별 피처의 정보를 인풋으로 받고, 그리고 인풋의 피처 정보와 그래프상 아웃 정보를 바탕으로 각 노드별의 그 벡터 임베딩이 아웃풋 값으로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A를 임베딩함에 있어서 A의 피처와 그리고 나머지 B, C, D의 피처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이 될 텐데요. 이것을 여러 레이어에 쌓여서 이걸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기존의 이전 레이어, 첫 레이어를 거친 A의 피처와 그 B, C, D의
피처에 의해서 다음 레이어의 A의 인베딩의 위치가 결정된다는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 뉴럴넷 뉴럴넷을 사용을 해서는 그냥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노드의 인베딩을 통해서 이 점들 자체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분류해내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노드 사이의 이 엣지, 그 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 연관성을 예측하는 방식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그래프 자체를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약물 사이의 연관 관계인 링크를 프리딕션하는 방식으로 이 모델을 사용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노드가 드러그가 됩니다. 그래서 드러그 D1, D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엣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 인접 행렬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드러그 값을 이렇게 행과 열로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연관이 있으면은 1, 연관이 없으면 0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기에서는 이 데이터 자체의 의미와 그리고 여기서 아웃풋으로 얻어내어 있는 출력값이 의미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깊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단순히 메솔로지에만 집중을 해서 이 그래프 뉴럴넷을 이용을 해서 해보지 않은 드럭뱅크에 있는 약물 간의 인터랙션을 이렇게 간단하게 1과 0으로만 표현을 하고 여기서 알려지지 않은 인터랙션을 추측하는 것에 사용을 해보고 싶다. 거기에 집중한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의 포괄적인 의미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그래프에 있는 링크 프리딕션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또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은 또 다른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차원 축소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 시스템 같은 것에서도 이렇게 차원을 이렇게 단순화하는 방식을 위해서 이렇게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팩토라이제이션 하는 방식을 딥 뉴럴넷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여러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예시를 보시면은 이게 기존에 나와 있는 드럭과 드럭 사이의 인터랙션 표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로 매트릭스와 컬럼 매트릭스를 한번 거쳐서 나온 계산 결과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D5번과 3번 드럭이 인터랙션이 없다고 나와 있었는데 이런 연산을 거치고 나서는 이렇게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MF와 AMFP 방식을 사용을 해서 뉴럴넷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 의의로서 생각을 할 때 이 뉴럴넷 베이스의 방식으로 링크 프리딕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포뮬라이제이션했다, 공식화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실제로 리얼월드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고 이들의 최적적인 조합으로 앙상블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다른 모델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논문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소드 파트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그래프에서 이 볼텍스와 엣지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할 때 그리고 U와 I U와 I는 각각의 드러그가 되겠습니다. 드러그 U와 I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G와 그래프 G 다시가 있고 그리고 그래프 G는 시간 T에 대해서 인터랙션이 정리된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G 다시는 시간 T 다시에서 정의된 그래프라고 할 때 시간이 T가 T 다시보다 작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T를 트레이닝 시의 타임 그리고 T 다시를 테스트 시의 타임이라고 놓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럭 인터랙션 네트워크는 드러그와 엣지를 모두 고려를 해서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좀 단점은 이제 보여지지 않은 노드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랙션 자체는 예측을 할 텐데
존재하지 않은 약물에 대해서는 이게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드럭뱅크에 있어서 알려져 트레이닝 데이터에 존재하는 노드들만은 대상으로 인터랙션을 예측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랙션이 있으면 1, 없으면 0이라는 식으로 일단은 매트릭스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팩렬에서 여기서 보여주시는 이제 P, I, Q, J가 있고 여기에 Y 햇이 있습니다. 이 Y 햇은 코리스펀딩 셀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매트릭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P랑 Q는 이제 레이턴트 벡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리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이 레이턴트 벡터가 있고 그리고 이것에 코리스펀딩한 셀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스페이스 사이즈 K가 있는데요. 이 K는 피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리지널에 비해서는 이제 스페이스 사이즈가 더 작은 K가 마련이 될 텐데 이 K가 너무 작게 되면 언더 피팅이 되고 너무 크면 오버 피팅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피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레이턴트 팩터들의 연산과 그리고 이게 바이어스가 추가가 되고 이 뮤는 에버리지 밸류가 되겠습니다. 이 전체 매트릭스에 대한 에버리지 밸류가 되었어서 이러한 연산으로 이러한 공식으로 일단 우리가 계산을 해내고자 하는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적절하게 잘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이 목적이고 여기에서 뉴럴넷을 이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보시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제 AMF를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두 가지 노드, 두 가지 드러그는 일단 정보가 원합 벡터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을 두 가지 원합 벡터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서 AMF에서 이렇게 뭐 드랍아웃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레이어를 거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총 나오는 아웃풋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연관이 있으면 1, 연관이 없으면 0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한 형태로 아웃풋을 나타내게 되는 형태로 이 알고리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AMF가 단순한 다른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랑 그리고 싱글 밸류 디컴포지션과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그 의의로서는 일단은 레이턴트 벡터, 그러니까 로우와 컬럼에 있는 레이턴트 벡터를 쉐어링을 하고 여기 보면 이것들을 쉐어링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쉐어링을 하고 그리고 단순히 이제 계산을 할 때 있어서 단순한 닷 프로덕트나 아니면 바이어스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엘레멘트 와이드한 멀티플리케이션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최적화할 수가 있다. 그리고 최적화함에 있어서 마당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뭐 기존에 있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잘 최적화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이것은 이제 바이너리한 아웃풋을 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차값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바이너리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y는 드럭 페어고 y 햇은 프리딕트한 드럭 페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오차값을 연산을 또 해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프로파게이션을 통한 이제 AMF를 연산하기 위해서 또 최종 결과값을 내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홀드아웃 어널리시스와 그리고 레트로스펙티브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 좀 더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이 데이터는 드럭뱅크를 대상으로 트레이닝이 되고 예측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드럭뱅크가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드러그와 인터랙션이 달랐다고 합니다. 버전 4에서는 10,000개의 인터랙션 그리고 1,140개의 드러그에 대해서 10,000개의 인터랙션을 담고 있고 버전 5에 대해서는 또 1,400여 개의 드러그에 대해서 45,000개의 인터랙션이 있고 그리고 버전 5.1에서는 2,000여 개의 드러그에 대해서 25만 개 정도 인터랙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성을 할 때 4.1 버전에 있는
인터랙션과 드러그를 대상으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된 5.0에서 추가된 인터랙션을 가지고 밸리데이션을 시키고, 이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학습을 시켜서 이제 새롭게 5.1 버전에서 새롭게 나와 있는 인터랙션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먼저 나와 있는 인터랙션이고 이게 이후에 보고되어 있는 것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인터랙션을 학습해서 새롭게 나온 것을 예측했다.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리트로스펙티브 어널리시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에 약간 대응되는 방식으로 홀드아웃 어널리시스도 진행을 했는데, 홀드아웃 같은 경우는 이 세 개 중에 최신 나와 있는 이 버전을 랜덤으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두 가지로 그 예측 값을 평가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레이턴트 팩터를 프로파게이션 하고 있는 이 알고리즘을 이렇게 또 보여드리면은, 여기에서 각 약물의 레이턴트 팩터를 가지고 인터랙티브 드럭스를 예측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여기에 프로파게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는 프로파게이션 팩터를 통해서 이것을 진행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파게이션 팩터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알파 값이 있어요. 그래서 알파가 프로파게이션 팩터가 되고, 이 P가 오리지널 레이턴트 팩터가 되고, 그리고 P 다시가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프로파게이션 프로세스에 코레스펀딩 되는 레이턴트 팩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의 결과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러한 공식을 거쳐가지고 연산이 되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거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V와 인접되어 있는 네이버후드 관계에 있는 약물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인접하고 있는 약물들과 기존에 알려져 있는 레이턴트 팩터의 연산을 통해서 그 이후 단계를 예측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측한 결과값이 제로라면은, 그러니까 프로파게이션 팩터가 제로라면은 이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스텝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레이턴트 팩터를, 기존의 레이턴트 팩터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프로파게이션 팩터 알파가 1이라면은 이제 새롭게 이제 주변에 있는 네이버후드로 인해서 정의되어 있는 것을 새롭게 가지고 온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시밀러티 메저들을 통해서 이제 링크 프레딕션을 하는 방식도 고안을 해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노드 또 U와 V가 있습니다. 노드 U와 V가 있고, 여기서 이제 커먼한 네이버후드에 있는 관계를 이제 U와 V를 통해서 관계를 예측하려고 할 때, 이제 V에 인접한 녀석들과 U에 인접한 녀석들의 교집합을 가지고 이 녀석의 인터랙션을 예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V에 대해서, 이 V와 U 중에 V에 대해서 일단 평균을 낸 공식이 이게 되겠고요. 이게 또 시멘트릭한 형태가 돼야 하기 때문에 U에 대한 형태로도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을 낸 것이 S 물결이고, 그리고 이것을 U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평균을 낸 것이 또 이게 물결이 될 것이고, 이것들을 평균을 낸 것이 이제 시멘트릭한 매트릭스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두 노드에 대해서 이렇게 연산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그냥 에버리지를 낸, 커먼 네이버후드를 에버리지 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추가로 자가드 코에피션트 방식도 있는데, 이것도 자가드 코에피션트의 공식에 의거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합집합분의 교집합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것처럼 평균을 내고, 평균 낸 것들 양쪽 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두 개를 동시에 평균을 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제 아담믹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밀러리티 메저를 이런 식으로 로그 형태로 나타내가지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공식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캣츠비 같은 경우도 이것도 여기서는 이제 가장 짧은 거리의 개수를 가지고 익스포넨셜 썸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단 거리를 찾아내는 그런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패스라는 이 인자는
이제 U와 V, 길이 L을 갖는 U와 V의 사이에서의 패스의 개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베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짧은 거리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웨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리 쪽으로 향하는 그런 웨이트라고 해서 이거 공식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K 값을 B 값을 정할 수가 있는데 좀 계산량의 그런 한계로 B를 한 3으로 넣고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제 AMF랑 AMFP를 이렇게 구해내고, 그리고 시밀러티 메저를 통해서 이런 한 3개 정도의 서브 타입도 한번 구해내봤다. 그리고 이것들은 나중에 앙상블에서 한 번 더 연산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앙상블에서는 이제 XG 부스트 방식을 사용을 했고, 이 앙상블 방식의 이점은 이제 베리언스나 바이어스는 줄이면서 프레딕션 퍼포먼스는 높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앞에서 구했던 뭐 자가드 코에피션트랑 아다믹 그리고 캐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앙상블을 해서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가하는 것은 제가 아까 짧게 말씀드렸는데 2가지 방식으로 인트로스펙티브한 방식과 홀드업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2개를 분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있는 드러그, 기존에 정의된 드러그에 대해서만 인터랙션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455 버전의 모두 동시에 공통적인 드러그에 대해서만 예측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과값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에리아 언더 ROC 커브와 동시에 프리시전 리콜 커브도 모두 같이 보여줬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 대상으로 베이스라인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또 선행 연구가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라는 사람의 연구에서는 이거는 드러그 인터랙션 프로파일 핑거프린트 IPF라고 하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DDI를 예측하는 모델이고, 이것은 이제 드러그 페어의 시뮬러티를 예측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아까 우리가 구했던 링크 프레딕션 시뮬러티, 이건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것이고, 그리고 3번째는 이제 XG 부스트, 이거는 아까 우리가 구한 것들을 이렇게 앙상블로 해서 엮은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장애 연구인데 이게 나름 또 이 분야에서 또 높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인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멀티 소스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데 서브스트럭처럴 데이터, 드럭 타겟 데이터, 드럭 엔자임 데이터, 트랜스포터 데이터, 패스웨이 데이터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도 앙상블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8개의 시밀러티 베이스드 모델을 가지고 원 퍼터런스 매트릭스 모델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방식과 그리고 지네틱 알고리즘을 이용을 한 모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만든 모델과 이 장이 만든 모델, 그리고 빌라가 만든 모델을 비교한다라는 식으로 서술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튜닝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이제 배치 사이즈는 이제 뭐 128, 256, 1024 이렇게 증가하면서 해봤고, 러닝 레이트도 0.1에서 0.0001까지 진행을 하면서 변화시켜 보았다. 그래서 그리고 드랍아웃도 0에서 0.9까지 변화시키면서 해보았다. 그래서 최적화를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실 건데요. 결과에서 이제 홀드아웃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신 버전이었던 드롭뱅크의 5.11 버전에서 한 70%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이제 이걸 또 분배를 해서 이제 밸리데이션이랑 테스트로 사용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초록색이 XG 부스트예요. 그리고 파란색이 AMF 방식이고, 그래서 여기서 처음 ROC 커브를 보시면 이제 초록색이 가장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리지 프리시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XG 부스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XG 부스트의 결과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여졌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트로스펙티브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을 때
여기서는 XG 부스트가 빨간색인데 여기서도 ROC 커브와 프리시즌에 대한 DX 점수에서도 제일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상세히 나온 이 표를 보셔도 XG 부스트가 0.8로 가장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이제 또 결과값을 확인해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보았을 때는 이제 AMF 모델의 결과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또 결과값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서 여기 모델이 나와 있고요. AMF 모델에서 ROC 커브가 0.956에 달하는 가장 높은 값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아까 장이 만든 모델에 대해서도 장이 만든 모델에 AMF도 이게 양상불 넣어서 해봤는데 오히려 프레딕션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랙티브 네트워크 정보만을 가지고 만든 AMF 모델이 성능이 더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모두 보여줬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DDI를 예측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리고 인실리코 드럭 인터랙션 프레딕션 메서드가 되겠고, 그리고 이 모델을 적용을 해봤을 때 기존에 있는 모델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두 가지 방식을 해보았는데 홀드아웃 이밸류에이션과 레트로스펙티브 이밸류에이션을 모두 해보았는데 두 방식 중에 레트로스펙티브 스킴이 더 결과가 조금 더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테스트를 해볼 때 최신 버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테스트의 결과값이 더 풍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가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할 때보다 조금 더 결과가 잘 나오는 그런 결과도 얻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밸리데이션과 테스트가 좀 비슷하거나 밸리데이션도 높게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테스트가 더 이게 결과값이 좋게 나온 것은 아마 최신 버전에 들어가 있는 인터랙션 정보가 풍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가장 최적화된 밸류 값도 찾았는데 여기에서 K값이 인베딩 사이즈고 P값이 드랍아웃 레이시오라고 한다면은 이런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가장 최적한 값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 모델이 드럭 인터랙션을 디스커버리 하는 것에 향상시킬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다른 스트럭처럴한 인포메이션이 들어왔을 때 더욱더 인터랙션을 다 디텍트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